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제발 그냥 가주면 안 되겠니? 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야겠니? 그냥 좀 얌전히 가주라. 응?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고요? 북상하고 있는 괴물 태풍 흰남노입니다. 흰남노는 우리의 읍소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역대급 물가에 역대급 민생고도 모자라서 역대급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남노가 아니라 정말 험난 대로입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뉴스파이터는 집중적으로 태풍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서 제주는요 벌써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지금 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제주의 전 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내일 새벽 1시쯤 제주에 최근 접하고 오전 7시에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대규모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간접 영향권에 들어온 어제도 제주 대정읍을 중심으로 5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한 주점에서 물을 퍼내는 소방관들과 상인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차량이 침수되며 고립된 시민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정읍 신도리에선 큰 나무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져 오후 2시부터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여객선도 이미 운항을 멈췄습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만큼 제주도 도민과 여행객들 모두 철저히 태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김태형 기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서 지금 벌써부터 침수 피해가 나고 있는 제주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김태형 기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의 이제 취재 기자들이 제주 상황 전하는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 기자들도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고 안전하게 취재에 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흰남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윤 센터장님도 지금 걱정스럽게 지금 흰남노의 북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대목은 지금 흰남노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우리가 제주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서귀포의 남서쪽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근 해상에서 지금 이제 북동쪽으로 제주 쪽을 향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는 몇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리상으로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태풍의 위력이라는 게 반경 뭐 수백 킬로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요? 왜 이렇게 비바람이 벌써 제주는 영향권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현재 흰남노는 굉장히 유력이 강한 그런 태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태풍에 강풍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초속 15m 이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반경을 그려놓고 강풍 반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태풍 흰남노의 강풍 반경이 약 4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귀포 남서쪽에 2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강풍 반경 안에 제주도라든지 이 남해안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위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언론들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 흰남노가 역대급 태풍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은 이제 이쪽 기상 관련 그리고 태풍 관련 전문가시니까 윤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태풍인가요? 흰남노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태풍 흰남노는 우리 국민들이 조심을 하고 피해를 가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1959년도에 태풍 사라오가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했잖아요.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 태풍 사라오의 중심 기압이 951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접근을 할 때 950 헥토파스칼 정도로 약간 더 강한 사라오보다 강한 태풍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태풍이 위력이 거세다고 할 때는 윤 센터장님 바람이 걱정인가요? 아니면 그 태풍이 몰고 올 비의 양이 걱정인가요? 아니면 둘 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나 바람은 무조건 동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비태풍이라고 구분이 되는 게 태풍이 오면서 비를 많이 뿌려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이제 비태풍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2002년도에 태풍 루사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강릉에 이제 875mm 정도 하루에 많은 비가 내려서 비태풍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가 또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매미 같은 게 이제 그 순간 그 풍속이 60m, 초속 60m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강한, 그래서 바람 태풍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바람과 비를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동반하는 그러한 태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김태형 기자도 제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제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어제 이미 주말 사이에 일본의 오키나와는 지금 상당한 피해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번 흰남노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보니까 윤 센터장님 기차도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 흰남노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차도 탈선을 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태풍을 분류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약 33km에서 44km 정도를 그러거든요. 이러한 바람이 불게 되면 기차도 탈선을 시킨다 그러고 태풍 같은 경우는 강한 태풍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번 지금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는 흰남노는 적어도 매우 강한,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44km에서 초속 54km 정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바위가 날아다닌다거나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제주뿐 아니라 남부지방, 남해안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도 좀 초긴장 상태일 텐데 우리의 영향을 미칠 긴장의 최고조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윤 센터장님은 좀 전망해 보십니까? 지금 태풍이 이제 북동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서귀포 쪽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도달을 통과하는 시기가 오늘 자정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정 정도는 제주도를 가서 통과를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거쳐서, 그러니까 경남 지역, 남해안 경남 지역을 거쳐서 울릉도, 독도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내일 오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은 내일 오후 늦게 정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 같은데 지금 언론들 표현을 보니까 이번 흰남노가 해안가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경남, 남해안, 통영이나 이쪽 일대에 상륙해서 더 위험하다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가서 이 태풍의 진로를 예측할 때부터 이제 그 경남 지역을 통과를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있었는데 몇 킬로 정도는 내륙 쪽으로 지금 가서 진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뭐 가서 진로 예측상에서 거의 문제가 없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건 남해안 쪽으로 이번 태풍은 상륙을 해가지고 경남 쪽을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태풍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윤 센터장님도 지금껏 여러 태풍을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시청자분들 전국의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번 태풍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주의해야 할 점, 당부드리고 싶은 점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첫 번째가 이번 태풍은 정말로 가서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이제는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는 얘기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렇게 뉴스파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태풍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태풍 그 요령이 행동 요령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게 네.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해상을 이제 남해안을 지나게 되면은 네. 이제 태풍 같은 데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상을 지날 때 네.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약 1m 가량 끌어올리거든요. 네네. 끌어올리면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해일로 해안가 같은 데는 해일로 높은 파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바닷가로 나가지 않는 네. 그런 그 행동 요령을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육지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라서 특히나 가서 지금 태풍 전면에서 미리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겠군요. 아. 그래서 태풍이 지나갈 때는 또 많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홍벽이라든지 산사태 그리고 이제 배수구, 하수구 같은 데 막힌 데가 없는가는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윤은태 전 이 센터장님도 아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태풍이 정말로 무사히 지나가기를 또 바라고 계실 텐데 끝까지 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시간 넘게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반 만에 다 찼어요, 물은. 밤에 와장창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이번에 세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윤원태 전 국가태풍센터장과도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이번 흰남노가요. 11호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최정아 기자님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대비를 잘 하셔야 한다는 의미로 이번 태풍의 위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흰남노는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 그러니까 초속 50m 이상이나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바람이 얼마나 센 것이냐, 사실 감이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네네. 크죠. 저 같아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MBN 기자가 이 서울 보람의 안전체험관에서 태풍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초속 10m의 비바람을 맞고 있을 때입니다. 작은 간판이 떨어지고요. 우선이 찌그러질 정도이지만 비바람을 맞고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속 20m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산을 두 손으로 잡아도 약간 몸이 휘청대고요. 우산 살도 심지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뒤로 밀리네요, 진짜네. 그렇습니다. 초속 20m는요. 큰 나무 가지가 꺾이고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센 바람입니다. 다음은 초속 30m의 비바람입니다. 성인 남성이 서 있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요. 또 지붕 기와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에 우산은 금세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정도면은 뭐 우산이 무용지물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초속 30m의 비바람, 이 바람조차 지금 해당 기자는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실제 지금 이 바람의 세계를 체험해본 기자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초속 30m의 기반을 받고 있는데요. 눈을 뜨기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게 지금 이제 체험관에서 일단 저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혹시 부득이한 상황에 밖에 나가셨을 때 이런 상황 맞닥뜨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 흰남노는 초속 30m보다 더 위력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바람 세기가. 더 위력적입니다.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세상에. 있는 상황인데 이 태풍 강도는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4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바람의 세기를 기준으로 이 중단계인 초속 25m에서 33m만 해도 지붕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강 단계에서는 기차가 탈선하고 매우 강 단계에서는 사람과 바위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초강력 단계에서는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초속 60m로 초강력 단계였습니다. 이 태풍 매미가 엄습해 왔을 때 철제 크레인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흰남노 역시 초속 50m 이상의 센 태풍으로 그 위력이 이에 버금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태풍의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이 중심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의 정도를 가리키는데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소용돌이가 더 강해집니다. 즉 중심기압 수치가 더 낮을수록 강력한 태풍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군요. 흰남노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930 헥토파스칼입니다.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과거의 태풍들과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1959년 사라가 951.5 헥토파스칼이었고 2002년 루사가 960 헥토파스칼, 2003년 매미가 954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흰남노가 이러한 역대급 태풍들보다 그 중심기압 수치가 더 낮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의 태풍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심기압 수치가 낮은 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흰남노가 930 헥토파스칼이잖아요. 보세요. 사라 951, 루사 960, 매미 954, 차바 935. 이것들보다 더 낮으니까 약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더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태풍 피해 사례들을 보면 이번 태풍 피해가 정말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장유민 변호사님, 네. 태풍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역대 태풍 피해가 어땠는지 짚어보자면요. 59년도에 태풍 사라 당시에 사망 실종자 수만도 849명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풍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재산 피해액이 무려 5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기록한 그런 태풍인데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또한 131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을 했고 6만 명이 넘는 이재민과 4조 2천억 원이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번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태풍보다 위력이 더 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할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 정말 예상치 어려운 그런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기상청도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겠는데요. 이번 태풍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고 강한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숫자들 하나하나에 다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슬픔과 회한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청에서도 이런 진짜 당부를 넘어서 염려, 걱정이 가득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번 흰남노가 올라오면서 더더욱 강력해진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상 두 개의 태풍이기 때문입니다. 1+1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 흰남노가 속도를 늦췄어요.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주변에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흡수하는 와중에 이 다음번 순으로 태풍이 될지도 모를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태풍성 태풍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니까 원래 흰남노가 그것을 흡수함으로써 두 개의 태풍이 지금 오는 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켜본 전문가들이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마치 솜사탕 있죠. 네. 솜사탕 기계에서 갑자기 쫙 붙어서 커다란 솜사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흰남노의 크기와 위력 보세요. 지금 위성 사진 또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보면 지금 보세요. 저렇게 주변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저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와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주에서 내려다본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인계 평론가님. 예, 막연히 공포와 불안에만 떠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태풍을 보여주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소가 어제 오늘의 사진으로 우주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태풍 흰남노의 사진인데요. 이건가요? 네, 와. 그렇습니다. 지난해 31일 오전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촬영한 것하고요. 네. 9월 1일 날 나사의 아쿠아 위성이 촬영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사진에는 대만 인근에서 묵상 중인 흰남노 모습이 담겼는데 한가운데 태풍의 눈. 우리가 흔히 말로만 하는 태풍의 눈 저겁니다. 엄청나게 보이네요, 커다란 진짜. 눈이 보이시죠? 네. 저기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 지구 관측소는 흰남노가 올해 첫 번째로 슈퍼 태풍을 의미하는 카테고리 5 안에 든다고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이 태풍의 위험도를 강조했습니다. 네. 보통 여느 태풍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흰남노가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에 지금 200km 정도, 250km 정도 해상에 있다고 하는데 늘 그렇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늘 들르는 일본의 피해 상황을 보면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흰남노의 영향권에 먼저 들었던 일본 오키나와에서 초속 40m를 웃도는 강력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280km 떨어져 있는 미야코지마 섬에서 어제 오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1m가 기록됐습니다. 저 굵은 나무가 다 부러지고 그런 거예요, 가로수가? 그렇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 거센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거나 꺾인 나무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에. 일본 당국은 오키나와의 서부 주민 11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발령했습니다. 네. 일본 당국의 경보 중, 즉 5단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도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편 51편도 결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일대 이쪽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서 피해가 지금 막심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근데 흰남노가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이곳은 살짝 비껴갔는데도 피해가 막대했다는 곳이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스쳐 지나간 이 대만 지역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요. 대만의 수도 이 타이페이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한 대입니다. 가드레일을 박은 후에 부딪힌 후에 전복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운전자가 폭우로 미끄러진 도로에 거센 바람까지 불자 이 자동차 핸들
시트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건데요.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아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태풍이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대만의 소도시 이 자오시현의 한 교차로에서는요. 신호등이 달린 기둥에 이 강풍에 이 기둥이 아예 휘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폭우와 강풍이 몰아쳐서 뉴타이페이, 타오유안 등 일부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이 인근 임시 보호소로 대피를 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비행기와 여객선 역시 100여 편이 결항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제주 법한포구에 나가서 이제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미 제주는 지난 주말 앞두고서 벌써 긴장 상태에 돌입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 하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서귀포시 안덕면의 사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강한 바람과 너울성,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제주 해안의 CCTV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흰남노가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점, 내일 새벽 1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태풍 북상에 따라서 오늘 새벽부터 비상 3단계를 가동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바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세요. CCTV가 흔들려서 시청자 여러분 조금 보시기 불편하신데 그 정도로 바람의 세기가 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쯤에는 이 만조가 겹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그 이중 상태가 좀 복합적으로 발현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때에는 거의 너울성 파도의 높이가 12m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연하게도 제주도 내 공무원 3분의 1 이상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고요. 제주도 내 항포구에 있는 어선 2,000척 지금 대피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이동 경로를 보면 이종근 평론가님, 제주뿐 아니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까지 다 지금 반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를 떠나서 이제 북동쪽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데 걱정되는 건 통영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껴가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상륙을 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오면 원래 태풍은 시계,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 핵심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 방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위험 방구에 제주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울경까지, 포항까지 포함해서 경주, 포항까지 해서 이제 울릉도 쪽으로 넘어가는데 6시 통영, 7시 거제도, 8시 부산 양산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게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이동을 하면 만조 시간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일 걱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에는 지금 기상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오늘 자정쯤에 이 제주가 이 영향의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울경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또 지역이 여수입니다. 지금 여수 국동항에 우리 조일호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떨지 지금 궁금합니다. 조일호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이곳 여수는 오후 들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바람까지 더해져 차츰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선박 2천여 척이 밧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요. 전남 지역으로 확대하면 2만 7천 척이 결박돼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여수 등 전라남도 27개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취재진이 여수 시내를 돌아봤는데 이 태풍 때문에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고 거리엔 인적도 드물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여수는 내일 새벽 5시쯤 태풍 중심에서 가장 가까워집니다.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해일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엔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4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초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항로 54고 눈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도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으로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네, 이번엔 긴장감이 커지고 있을 부산으로 가볼게요. 부산은 해안가 일대에 초고층 빌딩이 밀접해 있어서 이른바 빌딩풍 피해가 우려가 되는 곳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7, 80층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면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에 이곳에서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2년 전 태풍 마이삭 때 빌딩풍의 위력이 처음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태풍이 근접했을 때 바다 쪽보다 이곳 빌딩 사이 바람이 2배 정도 거셌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를 전망이어서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부산에는 파도가 최고 12m까지 일 것으로 보여 해일과 월파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와 미포 그리고 청사포 등 해안가에는 오후 6시부터 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합판으로 아예 건물 입구를 막아버렸는데요. 콘크리트를 넣어서 굳힌 포대 자루를 어른 키높이만큼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부산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정도입니다. 큰 비만 오면 잠기는 부산 동구와 남구 저지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과 부산 지하철 지상 구간은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아침 8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4시 반쯤이라 새벽부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호 기자가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최정아 기자님, 이미 부산은 이 태풍이 만조 시간대와 겹쳤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피해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앞서 나온 소식과 마찬가지로 남해안을 지나가는 시간대가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와 겹쳐서 이 엄청난 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더불어서 이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 현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지난 2016년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지날 때 부산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물이 차 들어오는데요. 바로 6년 전 태풍 차바 당시 이 해일이 덮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모습입니다. 네. 문제는 이번 흰남노는 차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강력한 이 해일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주변 상인들은 하편으로 건물을 아예 봉쇄하는 등 태풍 대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해안가 고층 아파트는 비보다 강풍이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 때도 유리창이 깨진 집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지금 기상센터, 또 기상청이나 기상 전문가들은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흰남노가 해일 피해, 그리고 월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앞서 영상 보셨죠? 차바 때 영상 보셨지만 방파제를 넘어서 도로까지 넘쳐서 행인, 차량, 건물까지 피해를 주는 게 월파입니다. 이 월파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해안가 일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 이미 무더기로 결항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이제 공항을 이용할 수 없게 되신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공항 이용객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원래 밤 비행기였는데 아무래도 가는데 아이랑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일찍 결항 걱정도 되고 해서 좀 일찍 가려고 해요. 원래는 9시에 가기로 하는 비행기였는데 조금 부지런 떨어서 바로 있는 걸로 바꿔서 가려고요. 오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조금 부지런을 떨게 됐어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부득이한 일로 최정아 기자님, 뭐 서울에서 부산이나 여수나 또는 제주로 가야만 하는 분들이 지금 태풍 흰남노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돼서 발이 묶인 상황,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공항공사가요, 오늘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네. 이 공항공사 측이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오늘 출발하는 여객기 가운데 국내 국제선 모두 합쳐서 359편의 이 결항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요. 여객선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여객선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원래 운항하는 101항로 선박 가운데 이 158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무려 5개 항로에 152척이 운항이 통제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피항을 한 상태입니다. 내륙의 철도와 고속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은 가운데 철도공사, 도로공사 어제부터 대비태세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코레일은 이 태풍 경로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열차 운행 단계별 속도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행 중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취약 시설을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천재지변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겠습니다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참 제주나 남해안 일대 숙박업계는 지금 뭐 울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곧 또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해외여행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아서 이번 이 추석 연휴에 제주도와 또 남해안 일대를 여행하려는 가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주도 지난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이미 예약을 했던 분들, 뭐 추석 연휴에 여행을 하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길게는 또 뭐 짧게는 수주 전부터 다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소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급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렌터카를 포함해서 도내 숙박업체에 벌써 30% 정도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는데 네. 아마도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의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면 더 많이 취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걱정되는 게 이제 학생들입니다. 아침부터 인터넷상에서는 학부모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런데 내일 뭐 학교 가야 하나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전국의 학교들도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 부산 등 남부 지역 학교들 이미 휴업이나 원격 수업 전환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울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등교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학사 운영 조정 현황에 따르면 제주 28개교, 울산 14개교, 전남 13개교 등 55개교가 이미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전남 32개교, 충북 14개교 등도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일정 등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와 별개로 교육부도 재난특보 발령 시 학교장이 등 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스파이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일단 서울은 유치원과 초, 중 등교 수업이 내일 하루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등교는 하지 않고 이른바 줌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뭐 대체하기나 한다는데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의 불만이 쇄도해요. 왜냐하면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게 직장인들은 정상 출근하잖아요. 왜냐하면 출근 뭐 미룬다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출근은 정상인데 아이들은 등교를 안 해요. 태풍 때문에. 그럼 아이의 돌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지금 세심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이 아우성이 많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각 지자체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6년 차바 태풍으로 피해를 봤던 부산 얘기 앞서 전해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부산 분들은
이번 흰남노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면서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장민 변호사님.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서 부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를 비롯해서 해안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상가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린시티 인근 상인들은 주말에 아예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게 앞 인도 그리고 테라스, 주차장 등 곳곳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로 벽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던 거고. 세상 이렇게 만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창문이 깨지지 않을까 베란다 창문 곳곳에 X자로 창문에 이런 테이프를 부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네. 원래대로라면 항만 그리고 해안가에 정박해야 있어야 할 선박들도요. 피항이라고 하죠. 이 대피를 시키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부산 송정해수욕장 옆 해안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차 대신에 빼곡하게 들어선 게 바로 이런 어선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창밖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서울도 아침부터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꼭 남해안, 제주와 남해안 일대 강한 비바람도 걱정입니다만 이번 흰남노의 반경이 위력이 거세다 보니까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태풍에서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위력이 거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과 며칠 전에 폭우 피해를 경험했던 서울시도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서울시도요. 어제 오후에 태풍 흰남 부상에 따라서 정말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로 2계단이나 상향한 것 극히 드문 경우고요. 굉장히 그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1단계에서 3단계 유지 상향된 건 과거 어떤 태풍보다도 이 흰남노가 엄청나게 위력이 셀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남해안뿐만 아니라 진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도 큰 피해를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가용 인원을 다 동원해서 네. 태풍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든가 울산, 전남, 경주, 제주 등 피해 우려 지역에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서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각 지자체는 1만 2천 명의 인력이 태풍과 관련된 비상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뭐 몇 단계로 상응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또 지방이나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뭐 창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경석으로 그냥 놔뒀던 돌 반드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요. 베란다에 있던 거가 다 들어야 네. 도시 뭐 바닷가 할 것 없이 위험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해안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집 일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경로를 전망한다거나 하는 게 이번엔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전국이 지금 이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렸죠. 북상 경로에 있는 지금 제주 그리고 여수 그리고 부산, 울산 그리고 부산 통영 이런 남해안 일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 지자체는 정부와 지자체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하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태풍 대비 태세는 뭐가 있을까요? 이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외출을 하더라도 하천변은 물론 이 공사장, 산비탈 등에는 접근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하차도는 우회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물 출입문, 창문을 모두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가급적 떨어져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스는 사전 차단하시는 것이 좋고 전기시설도 감전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이 몰아칠 때는 특히 유리창 파손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우유갑이나 수건 등을 끼워 넣어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풍에 창문이 흔들리면서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도 많이 거론되는데 이 방법은 초속 35m 이상의 강풍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창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면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 타편이 튀는 현상은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흰남노는 많은 비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우 피해, 그러다 보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폭우 피해 났을 때 그때 이 우리가 끔찍했던 경험, 사고 경험이 맨홀 피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폭우 속에서는 이 맨홀이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맨홀 숫자만도요 62만 개가 넘는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수압을 못 이겨서 이런 폭우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는 튀어오른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철제 맨홀 뚜껑 그 자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뚜껑이 사라진 맨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서초동에서도 바로 50대 누나와 40대 남동생이 이 맨홀 속으로 바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사망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게요. 지금 제주 비롯한 여수, 부산 이런 남해안의 일대에도 비가 많이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맨홀 피해가 없도록 맨홀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점검해야 됩니다. 맨홀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 역대급 태풍 계속 말은 하는데 정부도 초긴장 상태일까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역대급 태풍 신남노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굳은 표정입니다. 지금 그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이란 말에 정부도 초긴장 상태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시까지 내렸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 상황을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언론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원 안 하신 거로는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마지막 얘기는 이종근 평론가님, 아무래도 지난번 서울 수도권 폭우 피해 때 그때 뭐 퇴근 논란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당시 상황을 반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당시 상황보다 더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피해의 어떤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긴장 상태를 취하는 게 아니냐. 오늘 하루 종일 중앙안전대책본부의 회의 일정 등 아까 도 스태핑에서도 다른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오늘은 흰남노와 관련된 질문만 받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 하루 종일의 일정 모두 다 흰남노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계속 꾸며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난번에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반지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온 걸 보면 네. 지난번 어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 폭우로 인한 반지하 이 주민들 침수 피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남해안 일대에도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정말 침수 피해 없게 대책을 정말로 잘 세워야겠다.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린 일이 없도록 정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흰남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MBN이
예의주시하고 뉴스특보 형태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권에 태풍의 눈이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지난 2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전국위를 열고 당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투표는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개정된 당헌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 부분입니다. 기존 당헌은 당 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해 뒀다면 개정된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명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 9명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총사퇴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분 중에서 지금 7분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 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위에서 당원 당규가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맞춰서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발표를 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는 지금 정하고 계신가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전국위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기는 목요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영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국위가 상임 전국위가 있고 또 전국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난 2일에 상임 전국위 열었던 것은 당원 개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늘쯤 비대위원장의 면면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대한 미루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지난번 그 법원에서의 그런 그 결정 있지 않습니까? 결정에서 나온 그런 지적을 이번엔 충분히 회피하자라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일 날 전국위 의결 직후에 발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한 번씩만 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미리 얘기하고 비대위원장 통과까지 당원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함께 전국에서 했거든요. 네. 이번엔 불리한 겁니다. 즉 이번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렸는데 이건 당원 개정만 갖고 했어요. 당원 개정을 비대위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즉 네. 5명 선출직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것만 갖고 상임 전국위가 와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가 열렸냐면 상임 전국위가 좀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냐. 이거를 지금 의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전국위가. 그래서 아마도 8일날 지금 공고를 해서 사흘 후에 이제 전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일 오후에나 8일 오전에 하겠다. 이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도 전국위 열리는 그 전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서까지도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즉 다시 한번 행정법원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유권 해석까지 하고 다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러므로 전날 전국이 열리는 전날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얘기 중에 기자들이
다시 돌고 돌아 어게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 어조가 글쎄요 좀 민감하다고 할까요? 좀 약간은 좀 그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당사자가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다시금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간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위원회 직무집행 정지와 가처분 14일에 기일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상임위 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최를 중지해달라. 그것이 아니면 예비적으로라도 네. 이 집행을 한 이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출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맞지가 않다라고 절차적으로 거론을 했던 부분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하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많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누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자신은 법적 대응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을 것 같았는데 어제 이곳에서 느닷없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신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상당히 어조는 차분했지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을 거론했어요. 두루두루 지금 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이것이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대구에 그동안 뭐 머무르면서 칠곡 이런 데서 머물면서 이 책 쓰겠다고 했으니까 대구에 등장한 것은 뭐 크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만, 근데 뭐 장소도 장소입니다. 김광석 광장인가요? 그런데 거리. 김광석 거리. 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마치 여당의 전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대구에서 행보입니다. 첫 번째,
워딩이 어떤 워딩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워딩을 차용해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건 그 말을 한순간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 반기를 들었던 여당 의원. 자, 그 다음에는 영남일보를 골라서 또 인터뷰를 합니다. 영남대학교, 영남일보. 공통점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창업을 한다거나 혹은 대학교를 만들었을 때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과 말들을 차용하면서 거꾸로 지금 현역 의원들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자,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구 출신의 우리가 자신이 미는 그런 의원들로, 아까 후보들로 성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들리면서 노원에만 출마했던 이준석 대표의 좌표가 완전히 TK로 지금 옮겨간 느낌. 그래서 요즘 윤 대통령이 참 공을 들이는 게 대구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서문시장 가서 막 뭐 이야기도 하고 그만큼 집토끼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구에 대한 TK 정서에 대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의 포석을 두고 나는 대구의 적자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참 다양한 어떤 그런 이 앞으로의 어떤 관련된 수가 한꺼번에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앞서 기자회견 형식 보셨죠? 모습 보셨죠? 마치 팬미팅 같은 분위기인데 글쎄요. 점점 입지는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